저희가 지난번에 그 Q&A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질문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 정리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로 에버라스팅 에델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우와 쌤 이런 영상 기획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많은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제가 과일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과당 독성을 알게 되었고 과당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과당의 대사 과정, 과당이 호르몬, 세포대사, 에너지대사, 심지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모조리 다 알고 싶어요. 그 질문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당이 많은 것이 꼭 과일이만 많은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은 건 아마 꿀 같은 거죠. 뭐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료라든가 과자라든가 과당만이 아니라 설탕도 보면 글루코즈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한 거거든요. 설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50%는 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가면역질환 환자, 염증이 많은 환자들, 그 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더 치명적인 그 질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암입니다. 암. 예, 암이 있는데 과당을 먹게 되면 몇 개월 전에 그 서울대 병원인가에서 논문을 냈죠. 왜냐하면 과당이 결국에는 암이 전이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과당이다 라고 하는 논문이 네이처인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설탕이나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더 그 암이 그 전이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밥을 먹은 다음에 식후에 우리가 후식으로 과일이나 어떤 단 음료들을 마시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선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그리고 가장 효율이 좋고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는 길이 있다고 예를 치게 되면 여기에서 서울에서부터 부산 내려가는데 포도당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과당을 먹었다. 경부선에 차가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당은 이 부산을 어떻게 가느냐? 못 가고 딴 데로 갑니다. 그게 딴 데 가는 게 어디냐? 지방 만드는 데 가고, 당독소 만드는 데 가고, 그 다음에 유리게시드, 요산 많이 만드는, 그래서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과당을 정말 먹고 싶고 과일을 먹고 싶으면 언제 드셔야 되느냐? 아침에 공복에 밥 먹기 전에, 식사 전에 한 30분 전에 그거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그래도 좀 낫고요. 그 다음에 과당이 왜 또 나쁘냐? 포도당은 에너지를 우리 근육이든가 이런 세포들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과당이 대사는 다 간에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를 얻으려고 과당을 먹었는데 과당이 간에서만 대사되다 보니까 간에 있는 에너지를 얘가 다 써버려요. 이게 분해되려면 다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간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잘못하면 더 피곤해져요. 어릴 때는 단 음식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단 음식을 먹으면 몸이 힘들어져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당은 대사적으로도 그렇고 질환에서도 그렇고 특히 암 같은 분들은,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과당을 드시면 안 돼요. 암이 전이하는데, 촉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한테서 가장 선호하는 단맛이 과당이에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애가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한 끼 정도는 그냥 과당, 과일 같은 걸로 드시고 밥은 드시지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그걸로만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과당이나 어떤 과자라든가 음료라든가 과일을 드시면서 밥을 같이 드신다, 식후에 드신다, 이거는 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일을 한 끼 정도 이렇게 먹는 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 먹을 때 얼마 정도 먹으면 딱 적당할까요? 너무 배부르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실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약사님이 한 분이 과일로만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일은 좋다라고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로 식사를 진짜 한 10년 이상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꾸준히 했는데 이분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셨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과일 식이요법을 했는데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다음에 당독소를 측정해 봤더니 당독소가 무지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과일로 식이요법 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에 대한 게 잘 몰라요. 그래서 과일이든가 과당이 드는 걸 드신다면 그것도 한 끼를 드시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과일이나 이런 걸 정말 한 끼로 먹고 드시고 싶다 그러면 과일을 드시고 난 다음에 야채를 좀 많이 드세요. 야채라든가 좋은 지방산들을 조금 많이 드시면서 같이 드시면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설탕이나 밥이나 이런 거하고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섞어서 드시는 거는 정말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과당을 많이 줄였습니다. 과일 먹는 거 많이 줄였고, 그리고 과일을 정말 드시고 싶으면 달지 않은 과일, 만약에 사과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사과 속보다는 껍질을 까서 껍질에 붙어있는 그 살들 있죠. 그걸 드세요. 훨씬 더 거기에 플라보노이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과당의 단점들을 좀 보완을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단을 한번 짜주세요. 딱 한 끼용으로 먹었으면 바나나 하나에 사과 반쪽 이런 식으로. 네, 바나나는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과는 제 생각에는 반쪽 내지는 4분의 1쪽,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에도 한 2, 30알, 그 정도. 그 다음에 드시면 토마토를 좀 같이 넣어서 드세요. 토마토는 그렇게 단맛이 없고 또 혹시 더 좋은 그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구성을, 과일을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야채라든가, 그래서 드시면 샐러드 형태로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는 샐러드하고 거기에 단백질 같은 거 해서 드레싱하고 드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드레싱은 절대로 발사믹 같은 드레싱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맛이 나는 드레싱을 쓰시면 안 됩니다. 주로 레몬이라든가 식초가 함유되는 오일 드레싱류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당이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짠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과당을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독소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거를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망가뜨립니다. 그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과당을 지금 당장 먹었다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과당의 섭취율은 그만큼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네. DC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런 질문도 가능한가요? 간헐적 단식 중에 초코파이나 믹스커피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는 음식을 못 참고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싶고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답변 좀 세게 부탁드립니다. 몸속에선 여러 작용이 생길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간헐적 단식이 됐든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하든 이 근본적인 이유는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나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혈당이 일정 레벨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한다고 하는데 혈당이 높은 이런 과자라든가 이런 걸 드시면 근본적으로 이 원래 목적 자체가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아마 그 한 끼를 할 때 그렇게 당류가 높은 것들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막 혈당이 뭐 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혈당을 70, 80 이하로 뚝 떨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간헐적 단식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한다. 그러면 혈당이 한 300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 200, 300 올라갔다가 80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 이렇게 혈당의 이 높낮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그걸 참아낼 수 있을까? 못 참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식욕이 많이 땡겨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는 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실패하는 다이어트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간헐적 단식할 때의 식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적절하게 잘 유지되고 특히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식이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단음식 위주의 그 간헐적 단식하는 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그 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확 분비했다가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 확 차리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리니류님께서요. 네. 박사님, Q&A 코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파킨슨, 루이 소체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케어 중입니다. 피드에서 깍두기나 김치 국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염분이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은 염분 걱정이 조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면 백김치 같은 거를 만드셔서 드시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드시는 김치는 좀 따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염분의 김치나 깍두기를 만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드시게 하시는 것이 그거는 깍두기나 김치를 드시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유산균 정말 그 좋은 유산균들을 충분히 드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시 좀 이렇게 일반 그 건강한 사람들이 드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산균을 다양한 거를 그 아버님한테 좀 경험을 시켜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다양한 회사들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아버님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한 3개월 정도 드셨는데 그래서 아버님의 어떤 그 파킨슨의 상태가 좀 이렇게 나빠지는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늦춰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유산균을 고르는 그런 그 액티비티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해가지고 이런 그 환자분들이 되게 많고 저희한테 연락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5월 연말에 내년 초쯤에 이 유산균을 저희가 지금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저희가 공장에다 의뢰를 해서 이 파킨슨을 유발하는 그 원인균을 제거하는 그 파킨슨용 그 다음에 치매용 당독소 없애는 이런 거를 종합한 그 유산균을 저희가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아마 한 늦어도 2월 그 정도에는 그 저희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또 임상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할 텐데 그때 참여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파킨슨 환자나 치매 환자, 당독소가 많은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그 별도의 지금 제품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가이드해 드린 것처럼 김치나 깍두기 아버님을 위해서 따로 좀 이렇게 염도가 낮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드시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저희 회사나 제품 네. 홍보를 하는
목적은 아니라서 예, 예. 네, 앞으로는 그런 예. 말씀하시면 제가 잘라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제품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네. 저희가 지금 연구를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질의가 와요. 이렇게 저희 약사님들 중에서도 이 파킨슨 환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 주세요 하는 요청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한테 아침 식전에 공복에 물과 꿀 한 스푼을 타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 혈당이 급격히 오를까요? 꿀은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안전할까요? 하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꿀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 파킨슨에 일으키는 가장 핵심 인자 중에 하나가 과당이에요. 그래서 과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또 꿀이고요. 그래서 저는 꿀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님한테 뭘 드시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고당을 하거나 요즘에 보면 그 단맛은 있는데 칼로리가 없는 그 당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저는 그 아버님한테 꿀을 드시게 하는 거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에 보시면 단맛은 설탕의 한 7~80% 되는데 전혀 칼로리가 없고 흡수도 안 되는 그런 그 당류들이 실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구매하셔가지고 뭐 다른 올리고당이든가 그런 다른 것들하고 조금 해서 권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걔는 네. 또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티톨 시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예, 그래도 그게 부작용이 사실은 그렇게 있는 거는 너무 확장된 거고요. 과당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말티톨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최근에 그 뭐 이게 뭐 어디 회사라고 지금 그러겠는데 조미료 만드는 회사에서 그 큰 회사에서 그 당이 나왔어요. 제가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마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당류는 소화 흡수도 안 돼요. 우리 몸에 흡수도 안 되는데 단맛만 줘요. 그리고 회사 그 자음이라도 알려주세요. 대상이에요. 대상 그 어떤 그 회사의 이름, 뭐 기억, 미음,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힌트를. 내가 그 지금 그 제품 이름을 내가 몰라서 회사도요? 기억 회사도요? 대상. 대상회사. 회사가 대상이에요. 예.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디귿 시옷. 그럼 잘라서 알아줘요. 디귿시옷 회사입니다. 조미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디귿시옷입니다. 그리고 당독소 밀패키지 프로그램도 관심 있으시대요. 네. 아버지에게 5일 동안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버지 당독소 제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식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반식 하셔도 좋은데요. 일반식 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요리 방법의 문제입니다. 요리. 조리를 할 때 고온에서 고열에서 튀기고 볶고 구운 형태의 음식이 아니라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국물이 많은 상태에서 맛있게 요리해 드시면 당독소가 낮은 식사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계속 저희는 어쨌든 이제 당독소 전문 회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음식들, 예를 들면 강황 같은 거, 특히 강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건데 포도인데 껍질만 먹는다든가, 예를 들면 뭐 속은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 같은 거를 이제 잘 이제 뭐 요새 농약 잘 안 치니까 씻어가지고 그거를 해서 드시면 그거 단맛이 있죠. 그래도 이제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당독소를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모방 시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중에서 이제 만약에 체중이 너무 안 나간다, 너무 말랐다 이런 분들은 5일 동안 3끼를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배고파서 못 하시고요. 그러시지 않은 분들, 이제 좀 이게 체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을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 한 끼라도 하세요. 한 끼라도. 그러면 한 끼를, 요즘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3끼를 다 드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그 질환을 발병하는데 원인을 제공하는 게 사실 식사예요. 식사. 식사 3끼를 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적절히 원하는 게 한 끼 반 정도를 진짜 잘 드시는 거, 그걸 훨씬 더 권합니다. 2끼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한 끼를 정말 잘 드시고 반 끼 정도, 한 끼도 아니고 뭐 안 먹기, 그러니까 반 끼 정도, 저녁에 반 끼 정도의 가볍게 하는 식사, 그 정도를 저는 권합니다. 예를 들면 칼로리를 치면 원래 한 끼 먹는 게 700에서 800kcal인데 그거에 한 반 정도 되는 칼로리의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배고프지 않게 하게. 배고프지 않으면 단백질을 조금 드시고 좋은 지방을 드시게 되면 배는 훨씬 더 안 고파지거든요. 그런 식의 그 식이 조절을 하면 훨씬 더 아버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민유님께서 시중에 파는 쌈장 조금 먹어도 괜찮은가요? 하셨네요. 뭐 쌈장은 뭐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쌈장을 먹는 이유는 야채하고 같이 먹는 거니까 크게 쌈장이 문제. 쌈장에는 장류에는, 근데 이제 쌈장을 만들 때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좀 적하지만, 만약에 쌈장을 집에서 만들어 드신다면 뭐 훨씬 더 가장 바람직한 거고, 근데 쌈장은 사실 먹는 양 자체가 엄청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야채하고 같이 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별로 드시는 것 자체는 저는 저도 그런 쌈장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너무 짜니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요새 쌈장이 그렇게 짠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염도가 한번 보시고 너무 높다고 하면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데, 쌈장을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끼 식사하면서 저게 쌈 싸서 드시면서 보면 그 정도의 염도가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염도를 조금 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줄리아나 CH님께서 과일은 90% 이상이 수분이라서 과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수분이 90%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분이 100이다. 예를 들어 100%라고 치는데 당도가 20이다. 그러면 그 수분 100 중에 20%가 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과당은 얼마 안 된다. 이 논리는 지금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의 과일들은 그렇죠. 과일은 사실은 말리게 되면 100g짜리를 말리면 실제 그 과육 자체는 100g을 말리면 한 15g, 많아봤자 20g, 20% 미만이죠. 한 10에서 15% 그 사이일 거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나머지가 다 수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10%는 90%가 수분인데 이 수분 속에 20%가 과당이다. 과당이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사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과일은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말린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말린 과일은 어마어마하게 달죠. 그냥 과일은 달지 않은데 말렸을 때는 당도가 그거의 몇 배가 되죠. 그 이유는 뭐냐, 수분을 다 빼냈는데 그 안에 뭐가 남고 과당만 농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90%인데 그래서 과당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의미는 좀 아닌 거고요. 단지
브릭스가 과당이 우리가 과일을 냈을 때 당도가 얼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당도가 높아서 그런데 당도가 낮은 과일들을 일부러 찾으셔야 돼요. 예, 좀 단 거는 조금 덜 드시면 돼. 예, 과일을 그렇게 해서 즐기는 거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시청자분들한테 다음 질문 또 댓글 달아달라고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번 정말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질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글쎄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정상적인 이 유튜브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좋은 질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